기울이고 민심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민심을 정부에 전합시다.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매달 해가지고 앞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의 의원 연차례를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무렵에 참석을 하고 축하도 하고 같이 자리를 했어요. 연속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연찬회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와는 달리 참석, 불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연찬회 관련된 속보가 좀 들어왔네요. 확인해보죠. 한동훈 대표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 전에 연찬회장을 떠났답니다. 그러면은 의료개혁 관련 정부 쪽 그리고 대통령실 쪽 관련돼서 이거 담당하는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이 뭔가 설명을 의원들에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이걸 안 듣고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 더 보죠. 한동훈 다른 일정 이유로 당 연찬회장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럼 앞서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정부의 뭔가 설명과 브리핑이 있기 전까지 다른 행사는 다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속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겁니다.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 전 연찬회장을 한동훈 대표가 떠났다는 겁니다. 이준우 의원. 앞서 있었던 연찬회와 달리 아무리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불참하는 것 같거든요. 네. 아직까지 뭐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 뭐 뒤늦 밤에 저녁에 올 수도 있지만 네. 지금까지는 아직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의료개혁 관련 정부의 어떤 보고와 브리핑이 있기 전에 연찬회장을 아예 떠나버렸다.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라는 이유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너무 본인의 어떤 생각과 고집, 좋게 말하면 본인은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밖에서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게 좀 고집처럼 보입니다. 지금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2차관 예. 이 참석해서 보고한 자리예요. 저 자리가. 장관, 차관들이 상세하게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온 자리. 예, 그런 자리고 아마 저 자리 어레인지를 아마 원내 대표라든가 정책위 의장이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도요. 예, 아마도 그랬을 거죠. 근데 아마 한동훈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일정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서 의대 적응 문제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르니 아예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 일정을 처음에는 좀 반대 의견을 냈다가 반대 의견 내면 오히려 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수용을 하면서 자기가 빠지는 모양새가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만약에 빠진 상태에서 이 정부 장관이 장 차관이 보고하는 보고 자리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어요. 예, 예전에 이런 선례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장제원 의원이 의원 연찬회 했었을 때 예. 그때 말이 많았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래서 너무 화제가 집중되니까 장제원 의원이 잠깐 왔다가 예.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에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일정이 있다면서 떠나버렸었어요. 그런 식으로 아마 좀 서로 만나는 모습을 좀 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봅니다. 사실은요, 오늘 연찬회와 관련해서 어젯밤에 뭔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뭔가 공지를 의원들한테 공지가 나갔다는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 그러니까 의원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살림도 하고 일정도 관리하고 이런 곳이에요. 여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낸 거예요. 발송을 한 겁니다. 이겁니다. 4월 1일, 그러니까 이게 총선 때잖아요. 의료개혁 관련한 대통령의 대국민 브리핑 이거요 모두 한번 읽고 오세요. 그리고 연찬에 참석하십시오. 그러니까 당시에 나왔던 의료개혁과 관련된 대통령의 생각을 모두 숙지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걸 읽고 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참석해서 의료계획 관련된 보고와 설명을 하는 자리에 한동훈 대표는 그 직전에 연차장을 떠나버린 겁니다. 김성희 평론가.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이니까요. 예.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그 의료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읽고 오라라고 얘기한 거는 예.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알고 와라. 그러겠죠. 그리고 연찬회장에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려고 하는 원내의 전략이 있었을 수도 있다. 아, 지금 김성일 평론가께서는 이게 뭔가 원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한 압박 전략이 있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눈치를 채고 떠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압박을 회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총 많이 해보잖아요. 원내에서 다 짭니다. 발언은 누가 해가지고 분위기를 어떻게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끌고 가고 반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좀 그렇죠. 얘기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누르고 이런 걸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원내 행정국에서 문자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요 공간을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압박하는 자리로 활용하려고 했던 분위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어제 그 공지에 대해서 이거 뭐지? 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랬을 거예요?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내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의총이 대부분 그런데요. 예. 의총에서는 의제를 원내대표가 끌고 가고 싶은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짜요. 예. 물론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 전략대로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대부분 7할, 8할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해봅니다. 이거 상황이 굉장히 묘한데요, 지금? 예,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 박민수 2차관 예. 이분이 지금 이제 의료 개혁 이걸 추진하고 있는 예. 담당 차관인데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2차관을 해고하라. 이거를 정부에 제안한 게 또 있었습니다. 의대 정원 얘기하면서 최근에도 약간 교체 그런 예. 거를 네. 건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나왔었고 한동훈 대표도 의료계의 이제 의사들의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정부에 전달을 그렇게 했죠. 예. 본인이 해고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이 의원 그 연찬 회장이 온다고 하니까 아마 마주치는 그런 모습 그것도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네. 공지한 것도 불편했을 것 같고 누가 마주치는 것도 불편했을 것 같고 오늘 대통령의 얘기도 있고 본인이 한 말도 있고 아무튼 당 대표가 연찬에 그리고 연찬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던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였는데 이 직전에 연찬장을 떠났다는 거. 지금 나오는 저 영상도 속보 영상인데요. 지금 연찬장을 떠나는 영상으로 좀 보이죠? 저렇게 뭔가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영상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일정이 있다. 그래서 떠납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맨날 다른 일정이 있다 떠났다. 이게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참석한다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불참인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연찬회 때는 다 참석했는데 이번엔 빠진 거예요. 한동훈 대표 체제에 들어서 첫 의원 연찬회인데 불참으로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한동훈 대표 측 인사가 한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보면서 밥을 먹는 게 뭐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한 것 같은데 오늘 있을 예정인 의원 연찬에 대통령께서 뭐 3번 연속 계속 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안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칫하면 이것이 좀 너무 이렇게 옹졸하고 편협한 게 아니냐. 자, 윤경호 소장님.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좀 원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를? 저는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참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아직은 몰라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글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또 한동훈의 폴더 인사와 같은 장면이 또 재현될 거다라고. 약간 화해의 모습도. 화해라기보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 뭐 평생 주정 관계 아니면 평생 죽음과 뭐 비슷한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든 예.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한동훈 대표가 이미 떠나버렸어요. 자기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형국은요, 단순히 이 의대 정원을 2026년 유예합시다. 이거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조목조목 잘 분석해 주셨잖아요.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요. 특히 의사들이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돌아오려는 명분으로 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이게 해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뭔가 탈출구, 중재자, 본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로 다른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거. 지금 저는 보수 진영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의 반감, 비판, 뭐 심지어는 실망, 혐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공정과 뭐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인을 대통령까지 만들었잖아요. 이 지지가 분화돼서 지금 그런데 2년 반 되지도 않은 시점에 윤석열이라는 정치인과 대통령에 대한 실망, 이게 그러나 대안은 찾아야 되는, 그 대안을 이번 전당대회에 나타난 지지율, 그 이후에 한동훈이라는 당대표가 보여주는 여러 행보에서 보건대 본인에게 오는 이 말없는 보수 진영의 지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확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마이웨이를 이미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같은 상황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거기에 폴더 인사를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나죠.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그때 화성이었습니까? 화재 참사 예. 때 그 겨울에 눈 맞고 그때 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총선에 참패하고 나서 2달간 집가하다가 나왔는데 예. 뭐 60 몇 프로의 여러 같은 지지로 지금 자기 이 초롱성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오늘 저녁에 윤 대통령이 오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서 폴더 인사를 또 해야만 되는 예. 그 상황을 저는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떠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일단 굉장히 뭐가 속보가 기웃스러면서 이제 묘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요 사실은 앞서서 어제 나왔죠. 원래는 30일입니다. 30일. 내일이잖아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갖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추석 연휴 끝난 뒤로 일단 연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서는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연기가 됐지만 진짜 만찬이 이루어질까요? 라는 얘기가 어제부터 오늘도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연찬에 한동훈 대표 의료계와 관련된 정보 보고 직전에 떠났잖아요. 이런 일까지 겹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대변인의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석에 챙길 게 많은 거를 몰랐나요? 대통령실에서 뭐 전역하면서 당 잘 이끌어 달라라는 격려의 말씀도 하고 예. 의기투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갑자기 좀 취소가 돼서 좀 아쉽죠. 자, 그럼 저 패널 네 분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앞에 OX 팻말 계시잖아요. OX 갖고 계신데 요거 OX 팻말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어요. 이 만찬은요.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근데 과연 추석 이후에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아니다. 이거 보니까 이쯤 되면 이거는 그냥 취소되는 것 같다. 라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아, 전원이 아니군요. 한 분만 X. 세 분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찬은 이루어질 것이다. 한 분은 이거는 사실상 어렵다. 취소된 걸로 보인다. 이건데 일단 들고 계시고요. 서정욱 변호사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만찬은 추석 연휴에 있을 것 같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보수 지지층의 그 국민들 여론을 보면요. 예. 일부는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제 그 한 대표를 비판하는 여론도 일부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는 이런 여론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 지금 예. 약간 나뉜다. 지금 상황이요. 근데 예. 제가 알기로 그래도 다수의 대다수의 보수층의 의견은 두 분이 잘 화합해서 하나가 돼서 원팀이 돼서 이게 정국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게 압도적인 여론입니다. 어떻게든 같이 가야 된다. 예, 지금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오늘도 그 무슨 일정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그 정부가 발표하려니까 이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가 아마 불편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지금요. 그건 뭐
보나만 아주 예, 연찬회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갑자기 어떻게 생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부모상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고 보면 돼요. 아니, 저는 장례식 관련 거 말고 그 외에는 없다.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게 더 급한 일이 약속이 그렇게 비유하시니까 실감이 나네요. 벌써 예. 이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분열의 모습이에요. 이번에 연기된 것도 분열의 모습이잖아요. 예. 만찬이. 예. 근데 저는 될지 안 될지 추석 이후에 그거는 모르는데 돼야 된다.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이래서 오를 들은 거예요. 그게 없죠. OX밖에 없으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돼야 그러게 된다. 돼야 된다. 당위로. 화합해서 하나가 돼서 게임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 만찬해야죠. 그래서 저는 오를 들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세 분 목소리 짧게 들어볼 텐데 우선 유일하게 X를 고르시니까 이거는 성사되기 어렵다고 보시는 게 윤경호 소장님 유일해요. 아까 어떤 제가 이유입니까? 말씀드린 논리의 연장입니다. 이미 한동훈은 자기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한 달 동안 굉장히 조용하고 신중한 행보 취해왔잖아요. 예. 말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그걸로 예. 지금 국민들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 불안함에 의료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의료 대란이잖아요, 대란. 그동안에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아픈 분들은 동네 의원에 가면은 다 잘 넘어가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전공의들이 부족하고 전문의들이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하고 보니 응급실이라는 것부터 예. 이렇게 삐그덕대는 이 상황을 한동훈 대표는 바로 찝어낸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한 번만 더 폴더 인사하면 정치인 한동훈은 끝이죠. 그런 점을 아마 본인은 굉장히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걸로 그런 점에서 만찬은 아마 한동훈 묻어서 가는 거라도 지도부 전체를 부르는 묻어서 가는 거라도 저는 안 갈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사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두 분께 지금 똑같이 이제 그래도 성사된다고 두 분도 연이 그러셨는데 제가 한 30초씩만 들을까요? 핵심적인 이유를 딱 집어주세요. 이준우 위원. 추석 이후니까요. 예. 추석 밥상 민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좀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때 시간이 좀 남았다 그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추석 때 좀 연휴를 보내면서 민심을 듣고 하다 보면 좀 마음이 누그러질 거고 우리 서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파국은 막자 거기는 공감대가 있을 거다 그래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상현 평론가 역시 그래도 성사될 거다. 정치적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게 깨진다면 네, 그게. 성사가 안 되면 대통령 27% 지지율 유지하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굉장히 협량의 정치 이걸로 아마 이미지가 각인될 가능성이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이렇게 대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부에.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기만 하지 피해는 그렇게 저는 많지 않을 거라 봐요. 근데 지금 윤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폴더 인사를 하면은 그 이미지가 그 사진이 안 좋은 포토 저널리즘이 될 건데 저는 이제는 그렇게는 인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들었던 그 속보의 연장인데요. 지금 박정아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이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별도의 비공개 일정이다. 이거 더 궁금한데요. 별도의 비공개 일정이 오늘 저녁에 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저녁이 아니고 밤 아닙니까? 끝나면은 밤에 돌아온다.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은? 별도로 지금 이 시간쯤에 그리고 그럼 아무래도 이게 인천이에요 지금. 그 일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서울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근처일 수도 있는데 비공개 일정이 있고 이게 끝나면 저녁에 다시 연천에 돌아온다? 손정국 변호사 뭐 들으신 거 있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을 취소하려고요. 뭡니까? 아까 제가 부모상 아니고는 일정이 있을 수 없다. 예. 그렇게 했잖아. 핑계다.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게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겠다. 밤에 대통령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그럴 수도 둘이 먼저 있어요. 독대를 하고 왜냐하면 조율한 다음에 같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갑자기 잡힌 건데 비공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먼저 이게 독대로 두 분이 잘 화합을 해서 둘이 같이 올 수도 있잖아요, 연찬에. 밤에. 예, 그러면 얼마나 이게 보수청에서 둘이 꽃게 안고 같이 올 수도 있으니 그 말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뉴스와이드가요. 한동훈 대표가 돌아올 그 시간까지 진행이 안 돼요. 지금 그 전에 끝난단 말이에요. 다양한 가능성이 지금요. 근데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속보 한동훈 대표가 나가는 속보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속보부터 보시죠. 자, 한동훈 대표가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를 하기 전에 연찬회장을 떠났습니다. 아까 영상도 있었어요. 떠나는 모습이. 그런데 여기 떠나는 이유가 뭔가
일정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일정으로 연찬을 떠났어요. 그런데 박종환 비서실장이 설명을 해놨죠. 별도의 비공개 일정이 있다. 그리고 이 일정이 끝나면 저녁 아닙니다. 밤입니다. 그때는 밤에 돌아올 것이다. 궁금합니다. 과연 이 비공개 일정 누구하고 만나는 것인지, 어디서 만나는 것인지, 왜 만나는 것인지, 그리고 밤에 돌아왔을 때는 어떤 모습인 건지. 이거 지금 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의 추정대로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일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일정일까요? 연찬회장을 떠날 정도로 뭔가 중요한 일정이라는 거잖아요. 점점 궁금해집니다. 혹시 뉴스와이드 방송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이준우 의원 이거 혹시 뭐 좀 짐작되는 거 있으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서정욱 변호사 의견에 동감합니다. 동감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일정표를 보고 있는데요. 예. 6시부터 7시 40분까지 만찬이고요. 예. 그 다음부터 해서 9시 10분 되면 공식 일정이 다 끝납니다. 예. 만찬회가. 예. 9시 10분 되면 끝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딱 만나서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짧게 어떻게 우리가 멘트를 낼지 메시지를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이렇게 정리하고 돌아와서 발표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는 한 9시 무렵쯤에 그렇죠. 돌아온다. 9시 무렵쯤에 끝날 돌아온다. 무렵에. 네, 9시 무렵쯤에 돌아올 것처럼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거 글쎄요. 뭔가 지금 뭔가 속도가 빨라졌어요. 지금 뭔가 움직이는 속도가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속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